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요즘에 삼성을 비판하면서 삼성이 갖고 있던 장점은 사라지고 단점만 늘었다 이런 얘기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저쪽도 적절히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빅테크 회사든 고객들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싸고 빠르고 효율적이다, QCD가 된다, 그러고 친다면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이것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반등일 것이고, 기사에서 나와서 이제 30조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조금 새롭거나 혹은 의아하거나 되게 놀라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삼성전자가 업계에서 유일하게 차별화가 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말하자면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인 것이고요. 물론 그것이 굉장히 잘했다면 최고의 회사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최고 회사라고 하는 것이 협력적 회사가 됐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가 있을 것입니다. 30조 프로젝트가 뭐냐면 P5, 그러니까 평택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장을 짓는데, P5가 평택의 5번째 단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글로벌리 최초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형태로서 팹을 짓는다는 얘기인 건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건설 비용이 30조 원이 됩니다. 엄청나죠? 내 월급이 얼마인데?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30조 원을 통해서 거대한 형태의 매출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최강자라고 얘기하는 TSMC는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SMC가 약간 아픈 손가락 혹은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를 시작하려고 뱅가드라고 하는 회사를 2000년 초반에 샀다가 결국 메모리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쯤에 막 이건희 회장이랑 모리스 창이 만나고, 이건희 회장 아시고 모리스 창은 TSMC 창업자죠. 대체 메모리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리스 창이 요즘에 삼성을 비판하면서 삼성이 갖고 있던 장점은 사라지고 단점만 늘었다 이런 얘기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저쪽도 적절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TSMC는 메모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에 또 어떻게 봤었을 때는 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융복합 제품으로서 다양하게 설계돼서 최적화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한꺼번에 토탈 솔루션 만들 수 있다고 친다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뭐가 있냐, PIM이라고 해서 Process in Memory, 혹은 PNM이라고 해서 Process Near Memory. 이게 무슨 얘기냐, 기존의 프로세스가 바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더 중요하고 메모리가 옆에 있었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워낙에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메모리의 속도가 여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있는데요,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HBM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인공지능 반도체 속도가 10이면 여기 있는 HBM 속도가 1이에요. 말하자면 얘네 속도를 기다렸다가 이 90% 놀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HBM이 더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 이 GPU라고 하는 형태 반도체가 커지고 성능이 좋아져요. 그러면 HBM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HBM 6세대가 아니라 이번에 뭐 4HBM, 8HBM, 12 HBM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GPU라고 하는 게 하나 두 개 있을 때 옆으로 HBM이 하나 둘 셋 계속 깔려요. 가면 갈수록 HBM이 늘어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형태로서 메모리 반도체의 속도가 메모리 월이라고 합니다. 메모리 벽이죠. 메모리가 늦다,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메모리 있고 조그만 형태의 CPU만 있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메모리 안에 CPU가 바로 프로세스 인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안에 CPU. 이런 것들은 당연히 메모리 회사인 한국에서 하려고 하겠죠. 다른 나라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이 설계 해결은 있어야겠지만, 만약에 빅테크 회사든 고객들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싸고 빠르고 효율적이다, QCD가 된다, 그러고 친다면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이것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반등일 것이고, 잘 된다면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30조 프로젝트가 가능성을 염두에 봐야겠지만, 여전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5년을 내다보고 있는데 3년 안에 이 반도체 파운드리 수요를 잡는 것을 분명히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한 다음에, 메모리 경쟁력 두 가지 높인 다음에 그것에 융복합 제품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서 한국만이 할 수 있는 반도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교두보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특히 저희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도 항상 걱정스럽다, 오늘 아니면 어떤 데서는 이제는 뭐 기대조차 안 한다, 뭐 다 이렇게 얘기도 하신 분도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대표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장점이라고 했었던, 정말 빠르고 압축적으로 생산해가지고 거대한 생산성을 바탕으로 업계를 장악했던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주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재 공착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장점을 어떻게 다시금 장점을 최대한 높이고 단점을 보완할 것인가 문제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봤을 때 기술 측면을 말씀드리게 된다면 연구 개발과 생산 측면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들께서는 반도체라고 하는 게 결국엔 똑똑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말씀하시고, 물론 그 측면이 바로 연구 개발의 측면이긴 합니다. 이 연구 개발의 측면으로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최신의 반도체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들의 인재 영입, 그 다음에 설계와 연구개발 부분에서의 새로운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글로벌 가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 단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게 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수율이 안 나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율이 안 나오는 단점을 삼성전자가 그동안 되게 간과해왔어요.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반도체 제품이 웨이퍼상에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에 조그만 이 칩 하나가 있습니다. 칩 하나에 디펙이 딱 떨어져서 불량이 있습니다. 이런 거 떨어졌을 때 이 불량이라고 하는 디펙을 잘 잡지 못하면 작은 칩이 계속 죽어나가겠죠. 말하자면 생산이라고 해서 웨이퍼에서 칩 하나가 구동된 거는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다. 그런데 수율이 안 나오면 팔 게 없는 거죠. 이건 뭐다? 웨이퍼라고 하는 공정에서 이것을 확대해서 양산에 수천 대의 설비들이 제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 이게 제대로 돼야 수율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이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간과해왔던 반도체 생산 방식의 생산의 외주나 자동화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견해서 삼성이나 TSMC나 인텔이나 하이닉스나 다 90% 이상 같은 장비 회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수율 차이가 나냐? TSMC와 삼성만 비교가 된다면요, TSMC는 무한정으로 자동화를 위해서 팹이라고 하는 걸 늘리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0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만서도 거기에 팹의 크기가 500에서 700m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특이하게 TSMC는요 200m 이상으로 팹을 크기를 키우지 않습니다. 봤더니 이 팹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공간에서 이 장비들의 진동, 유지보수, 내부의 온도와 습도, 이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시라도 이쪽에 업계에 종사하셨거나 아니면 이쪽 아니더라도 뭐 디스플레이나 배터리나 유리나 이런 것들의 바이오나 이런 게 계셨던 분들께서는 이 내부의 팹이라고 하는 것이 온도, 습도, 진동 등이 되게 민감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더 민감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여기에 팹의 모듈 장치겠죠. 200m 팹을 단위 개수로 지었었을 때 TSMC가 봤을 때, 자기들이 봤을 때 이게 최적화되는 거더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산 수율과 장비의 일치화를 통해서 수율 확보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팹에 대한 훨씬 더 면밀한 정비와 인프라 개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걸 할 사람들은 엔지니어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단점이라고 하는 수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팹이 진짜 어떻게 수율과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업계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삼성이 그동안 생산성이라고 하는 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거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아주 적극한 수율, 양품의 달성에 대해서는 기술력 발전 같은 것들에 투자를 좀 잘못했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TSMC라고 비교했을 때도 수율 차이가 나는 것들, 왜 같은 장비 쓰면서 이런 차이가 날까? 이것들을 삼성전자는 주로 외주와 자동화를 통해서 이것들을 책임을 덜하거나 설비 유지 보수를 아예 맡겨버린 형태로 했는데 TSMC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반도체 장비 선정을 할 때부터 아주 비싼 장비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제값을 주고 사가지고 기술력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라인에 배치시켜주는데 면밀한 측정도 할 수 있고 센서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삼성전자 약간의 주먹구구식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하게 늘리게 되면 수율이 나오겠지라는 측면이었었고 당연시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시금 재고해야 됩니다. 지금은 수율이 안 나오게 된다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우리가 요즘에 키워드 중에 뭐가 있냐면 디지털 튜닝이라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나 아날로그라고 하는 실제 정보가 같게 만드는 게 디지털 튜닝인데, 디지털 튜닝 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제대로 되어 있는 형태 모듈 팹에 이게 스탠다드가 있어야 이것을 복제하는 게 가능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가 정말로 정확히 모듈 팹으로서 튜닝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느냐, 이거는 장비뿐만 아니라 뭐 배관이나 센서 등등을 다 포함한 영역입니다. 이게 돼야 TSMC만한 수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25년도 1월 달에 아리조나 TSMC 팹이 있는데요,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TSMC의 기술력이 정말 뛰어나게 되면은 제대로 노동하지 않는 미국 사람 대신으로 해서도 수율이 나올 것 같다 얘기했는데요, 정말로 우연치 않게 아니면 혹은 당연스럽게 TSMC는 아리조나 공장에서 수율 80%를 찍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걸 봤을 때 TSMC가 정말로 모듈 팹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튜닝을 이뤘구나. 다시금 우리가 이 팹이라고 하는 생산 단지를 봐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